네, 오늘 시간에는 어쩔 수 없이 잃어버린 자연 치아를 대체하는 임플란트 치료 알아볼 텐데요. 도움 말씀 주실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치과 전문의 이치중 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자, 이 자연 치아를 손상했을 때 빨리 가서 좀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할 텐데 아무래도 치과 하면 좀 무서운 생각도 많이 들고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치료를 미루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빨리 치료하는 게 참 중요하겠죠, 아무래도. 네, 맞습니다. 치과 치료의 성격상 네. 손상받은 치아를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다시 복구해 놔야 음. 다른 치아들도 그리고 해당 치아도 네. 자연 치아를 오랫동안 보존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저희가 이제 치아를 아무래도 잘 이제 손상되지 않게 잘 쓰는 게 가장 중요하겠지만 아무래도 좀 어쩔 수 없이 치아를 잃어버렸을 때 치료를 받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치아를 상실했을 때 어떻게 또 변화가 나타나고 왜 중요한지 설명을 좀 주시죠. 예.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치과 치료할 때 치아가 상실되는 이유는 크게 여러 가지를 분류할 수가 있는데 네. 충치, 그러니까 이제 치아가 썩었을 때 치아가 많이 손상을 받으면 발치를 하게 되고요. 네. 또 그리고 흔들리는 치아를 뽑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를 보고 풍치라고 하죠. 네. 그리고 또 외상을 통해서 사고나 여러 가지 다른 충격을 통해서 치아가 손상을 됐을 때 이를 빼게 됩니다. 문제는 이렇게 이가 빠졌을 때가 문제인데요. 네. 치아가 상실되고 나면 여러 가지 변화가 옵니다. 네. 이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네. 네. 상실된 치아 주변의 치아들이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아, 네. 보통 옆에 치아가 이렇게 쓰러지거나 아니면 위에 치아가 이렇게 내려오거나 이런 부분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앞니가 빠져서 앞니가 벌어지는 경우도 생깁니다. 아, 주변 치아들이 그러니까 자리를 잃고 다른 방향으로 막 이렇게 움직이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치아만 손상이 된 게 문제가 아니라 이후에 변화가 나타나니까 빨리 치료를 받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근데 중요한 거는 사실 치과하면 저희 너무 공포가 많아요. 네, 맞습니다. 네, 오시는 이제 네. 환자분들도 그러실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더 임플란트 치료할 때 고민 많으실 것 같은데 주로 어떤 것들 고민 많이 하시나요? 네. 임플란트 치료뿐만 아니라 치과 네. 치료의 성격상 네. 이제 가장 이제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을 나누자면 네. 기간과 그리고 예. 통증 그리고 비용 때문에 치과 치료를 많이 네, 두려워하시게 준비된 됩니다. 화면 한번 체크해서 넘겨주실까요? 예. 네, 보시는 것처럼 네. 기간과 통증 그리고 비용 크게 이렇게 네. 세 가지 부분들을 많이 고민하시게 되는데 치료 기간이라고 하면 치과 치료의 성격상 치료가 좀 길어진다고 생각하시니까 네. 치료를 해야 되는데 미루기만 하시고 그리고 그쵸. 젊으신 분들은 바쁘신 이유도 있고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일 때문에 또는 다른 여행 때문에 기간을 이제 미루게 되는 경우 네. 그리고 통증의 경우에는 막연하게 치과 치료의 통증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계셔서 시술 전에 일어나는 두려움뿐만 아니라 시술 이후의 통증에 대한 걱정 때문에 많이 치과 치료를 미루고 계십니다. 네. 또한 비용이 문제인데 치과 치료의 성격상 이제 막연하게 비싸다 그리고 얼마나 들어갈지 모르는 두려움 때문에 치료를 미루게 시게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더 비용이 불어나는 그런 형태가 많습니다. 네. 기간, 통증, 비용 다 좀 막연한 게 있어요.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는데 또 통증도 막연하고 비용도 얼마 들지 참 예측하기 힘드니까 막연해서 더 좀 고민이 많이 되시는 것 같은데요.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 부작용 나중에 있다. 이런 네. 것도 괜히 사례 찾아보시고 하셔서 걱정하신 분도 계시는데 그것 때문에 또 임플란트 치료 미루는 분들도 계신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임플란트 치료를 이제 받으실 때 상담을 하실 때 이제 네.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친구분들 중에 내 친구 중에 임플란트 시술을 받고 너무 고생하신 분들이 많다. 이런 부분들을 첫 번째로 이제 저한테 많이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임플란트 시술도 결국에는 외과적인 수술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부작용이라기보다는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제 크게 출혈, 그러니까 이제 임플란트 시술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피가 날 수가 있는데 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여러 가지 통해서 최근에 이제 3D 투시 임플란트나 이런 부분을 많이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통증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임플란트 시술이 이제 아무래도 입안에 이루어지는 것보다 보니까 임플란트 시술 때 얼마나 아플지에 대한 두려움이 또 있고요. 예. 그리고 또 식립 각도, 그러니까 임플란트 시술이 어떤 각도로 치아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결과를 나타내게 되는데 이런 것 때문에 잘못됐을 때 치아가
자꾸 빠지거나 아니면 임플란트 주변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것 때문에 이제 보철의 불편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임플란트 시술 받아보신 분들이 이제 많이 방송 중에 계실 텐데 그렇죠. 임플란트 시술 이후에 음식물이 많이 끼신다든지 네. 아니면 임플란트 치아가 빠진다든지 이런 네. 부분들을 많이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네. 그리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임플란트 주변에 염증이 생기니까 임플란트 하시고 나서 친구분한테 내가 너무 고생을 했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되니까 많이 이제 걱정을 하시죠. 그렇죠. 친구 얘기 들으니까 또 더 무서운 거죠. 뭐 주변에 더 들어보면 워낙 출혈이 많이 난다, 뭐 각도가 맞지 않았다, 뭐 이래서 고민하셨던 분들도 꽤 많으셨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정교한 각도, 뭐 디지털을 이용하지 않은 그런 방법 때문에 생겼던 문제였던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여러 가지 치과에서 이제 네. 신기술이 많이 도입이 되면서 이런 네. 부분들을 최대한 많이 이제 회복하고 이제 개선하는 그런 시술법들이 많이 이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네. 3D 투시 임플란트에 투시 임플란트요, 네. 3D 투시. 예. 예, 투시 임플란트에서 이제 조금 더 발전된 형태를 3D 네. 투시 임플란트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지금 이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시술 전에 임플란트 치아가 들어갈 위치 그리고 치아의 각도까지 전부 다 계산을 하고 네. 모의 수술 단계에서 어떤 각도의 치아가 들어가고 어떤 치아의 형태까지 들어갈지 미리 다 계산을 하고 유도 장치를 만들어내는 게 3D 투시 임플란트입니다. 100%다 디지털 과정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시술 단계부터 이미 마무리까지 다 전부 다 디지털로 계산이 되고 그리고 디자인까지 다 완성이 됩니다. 네. 그러면은 미리 모의 시행으로 이렇게 진행도 해보는 건가요? 네, 이미 컴퓨터상에서 그 환자의 상태 그리고 네. CT로 얻어진 엑스레이 영상과 그리고 입안에 있는 모형까지 다 계산을 해서 이 들어갈 각도나 이런 거를 모의 수술 PC에서 다 네. 계산을 하고 그 상태로 만들어진 유도 장치를 통해서 이 수술이 실제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시술 전에 준비 단계가 상당히 자세하게 이루어지겠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임플란트 시술 전에 준비 단계가 제일 중요하고요. 예. 그리고 정확한 입안의 상태를 PC로 옮기는 게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수술 계획을 세워서 수술 단계로 옮기는 이 오차 범위를 줄이는 것인데 그럼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저도 참 궁금한데요. 영상 보면서 저희 설명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시 임플란트 관련 영상입니다. 지금 이제 보시는 화면처럼 실제로 이제 기공센터에서 미리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지금 보시는 유도 장치가 만들어집니다. 네. 저 유도 장치는 이제 환자 개개인별로 시술될 부위에 이제 치아의 형태와 각도를 다 고려한 유도 장치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임시치아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갈 임시치아 지대주라고 해서 치아 이제 알맹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네. 저런 게 3D 프린터와 그리고 밀링 센터에서 다 미리 제작이 됩니다. 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저런 유도 장치와 그리고 임시 세라믹 치아 그리고 임시 치아 지대주까지 수술 당일날 준비된 상태에서 저렇게 치아의 유도 장치를 통해서 잇몸에 가볍게 출혈 없이 임플란트가 들어갈 위치에 네. 뼈에 구멍을 내고 그 위에 준비된 상태로 임시 치아와 그리고 임시 치아 지대주가 한꺼번에 연결이 됩니다. 네. 시술 당일날 이미 처음부터 끝까지 디지털로 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당일날 다 완성이 되는 것이죠. 보시다시피 네. 유도 장치를 통해서 임시치아 그리고 임시치아 지대주가 다 연결이 되는 모습을 보시고 계십니다. 네. 3D 프린터를 통해서 임시치아를 만들고 거기 이제 수술 당일에도 또 이게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네. 출혈도 줄일 수 있고 기간도 이제 저희가 걱정한 것보다 굉장히 짧으네요. 당일에도 가능하다고 하시는 거 보면.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투시 임플란트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여러분 궁금증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6676-0114번 샵 8181번으로 문자 주시면 궁금증 해결에 도움 드리겠습니다. 전화 연결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예. 예, 말씀하시죠.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저희 그 작은 할아버지인데요. 네. 저희 삼촌께서 이번에 한갑 정도가 되시는데요. 네, 예. 네. 근데 그 이빨을 이를 두 개나 빠지셨거든요. 어금니 쪽이. 네. 그러니까 밑에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어금니가 둘 다 빠지셨는데 뭐 비용도 고민하시고 하면서 벌써 꽤 됐어요. 한 2, 3년 됐어요. 그런데 예. 이거를 임플란트를 저는 방송 지난주도 그렇고 보면 해야 될 것 같은데 빠지면 계속 옆에도 영향 준다고 하는데 안 하시고 계셔서 네. 이거
저는 해야 될 것 같다고 방송에서 봤다고 한번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네. 문의 드리게 됐어요. 효자시네요. 예. 한번 상담해 주실까요? 예. 네, 안녕하세요. 그 양쪽의 치아가 동시에 지금 2개씩 상실이 되신 건가요? 네, 어금니인데 밑에 왼쪽 오른쪽이 다 사람이 뽑을 때도 그렇고 다 같이 뭐 빠진 건지 뽑으신 건지 모르겠는데 없다고 그러셨어요. 예. 지금 이제 그런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아까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보통은 위에 치아가 내려오거나 아니면 앞에 치아 쪽으로만 하중이 가해지기 때문에 결국에 앞에 치아들도 썩거나 아니면 흔들리게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결국에 잃어버린 어금니를 다시 재생을 해서 복원을 시켜야 되는데 위에 치아하고 맞닿는 치아를 정교하게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에 치아와 맞닿는 치아를 디자인을 하고 그리고 그걸 받쳐줄 치아 그리고 임플란트 뿌리죠. 그거를 계산한 이제 3D 투시 임플란트로 시술을 받으시면 아주 정교하게 이제 수술이 될 겁니다. 네. 네, 도움이 좀 많이 되셨나요? 그럼 밑에 네. 잇몸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는 것 같은데 아. 치과를 가는 게 맞나요? 그러면 네. 가서 임플란트 하는 게 더 저기 추천되는 방법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 치아가 상실되고 나면 네.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면서 잇몸도 퇴축이 되고 그리고 잇몸뼈도 조금씩 가라앉게 됩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시술을 너무 미루지 마시고 적절한 시기에 예전엔 틀니를 많이 하셨지만 지금은 이제 임플란트 시술이 대중화가 됐고 많이 보편화됐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빨리 받으시면 더 이상 잇몸이 퇴축되는 것을 막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전화 잘 주셨네요. 저희 뒤에 이제 디지털 임플란트 자세한 또 내용 나오니까요. 끝까지 시청하시면 도움 더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예,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이제 투시 임플란트, 3D 투시 임플란트 내용 살펴보고 있는데요. 어떤 분들한테 적합한 건지 한번 대상을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3D 투시 임플란트는 치료 전 과정을 이제 디지털 데이터로만 진행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까 이제 설명드렸지만 시술 전에 미리 준비를 하게 되면 네. 시술되는 날 유도 장치가 제작이 되고 그리고 유도 장치 위에 올라갈 임시 치아 그리고 임시 세라믹 치아를 지탱해줄 지대주까지 제작이 됩니다. 정확한 위치에 시술이 돼야 되기 때문에 시술 전에 준비 단계를 통해서 유도 장치를 제작하기 위한 준비 단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네. 구강 내 해부학적인 구조를 이제 실시간으로 투시 영상을 통해서 관찰하고 수술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이따 영상을 통해서 다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술 도중에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해부학적인 문제들, 수술 도중에 생기는 부작용들을 다 이제 막 현저하게 낮출 수가 있습니다. 네. 치료 대상까지 이제 설명해 네, 주시죠. 치료 대상은 대부분 네. 임플란트 시술 또는 치과 시술에 아주 공포심이 많으신 네. 분들이 네. 대상이 되게 되는데 네. 이 이유는 출혈이 이제 최대한 적게 나타나기 때문에 네. 시술 도중에 준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시술 당일날 출혈이 가장 적게는 되고 그리고 시술 때 출혈이 적게 되는 이유는 최소한의 절개 또는 무절개로 시술이 진행이 되니까 공포심이 많은 분들일수록 아주 효과가 높다고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출혈이 있으면 안 되는 분들은 보통 심혈관계 질환, 이제 아, 아스피린이나 아니면 네. 이제 심장 혈관에 이제 수술을 받으신 분들인데 출혈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에 3D 투시 임플란트를 통해서 최소한의 절개 또는 네. 무절개를 통해서 시술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네. 미리 임시 세라믹 치아나 이런 부분들을 다 만들어 놓기 때문에 네. 치료 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또 결국에 사회 활동에 빨리 복귀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좀 무서우신 분들, 통증에 대한 고민 많고 시간적 여유 없으신 분들은 좀 이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전화 주시면 저희가 바로 연결해서 상담해드리도록 할게요. 026676-0114번 샵 8281 문자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 연결할게요. 안녕하세요. 잠시 후에 다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지털 임플란트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또 다른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조금 더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디지털 임플란트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D 네. 투시 임플란트라고 이제 명명되어지고 이제 전 과정, 시술 전부터 시술이 이루어지는 마지막까지 디지털로만 진행이 되는데 네. 이 과정에서도 이제 네. 두려움이 많으신 분들한테는 수면 마취를 통해서 네. 마취를 이제 수면 마취로 네, 하는 맞습니다. 거군요. 예. 수면 마취를 통해서 말 그대로 주무시는 동안에 네. 디지털로 준비되어 있는 시술의 이제 전 과정을 이제 미리 준비해 놓고 수면 마취 하에 전 과정이 다 완성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준비된 그림 보면서 한번 설명 들어볼까요? 예. 수면 마취와 디지털 임플란트를 함께하면 확실히 좀
네, 보시는 영상처럼 이제 시술 전에 미리 CT 촬영을 통해서 이제 구강 내에 있는 CT 촬영을 하고,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잇몸에 있는 형태, 그리고 옆에 있는 치아의 형태를 초고속 카메라로 정밀하게 다 촬영을 합니다. 예전에는 이제 본 뜨는 방법으로 이제 전통적으로 치과에서 저렇게 이제 촬영을 했었는데, 지금은 초고속 카메라로 잇몸 주변에 있는 모든 해부학적인 구조물들을 촬영을 통해서 저렇게 편안하게, 입안에 본 뜨다 보면 이제 고무도 많이 묻게 되고 힘들고 구역질도 많이 하시게 되는데 많이 편안해졌다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수면 마취를 통한 또 디지털 임플란트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저희 전화 연결 다시 해서 네, 궁금증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전화 연결이 지금 다시 끊겨서 잠시 후에 다시 연결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수면 마취와 디지털 임플란트 좀 살펴봤는데요. 일반 마취하고 수면 마취 어떤 차이점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인 마취는 이제 국소 마취를 네. 이제 말씀하고, 이제 네. 잇몸에 말 그대로 이제 아프지 않게, 통증을 느끼지 않게 마취를 하는 걸 이제 일반 마취라고 하고요. 네. 이 일반 마취를 한 상태 전에 이미 수면 마취를 해놓으면 네네. 이제 말 그대로 주무시는 상태가 되는데, 이거는 이제 중추신경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된 거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치과 치료 시에 공포감을 느끼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네. 구역질이 너무 심하셔서 이제 치과 치료를 힘들어하시는 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투시 임플란트 과정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단계 과정 아까 좀 화면을 좀 살펴봤는데요. 준비된 그림 보면서 이제 구강 스캐너와 CT 촬영 어떻게 되는 건지, 치아 모양과 상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을 좀 주실까요? 네, 보시는 이제 그림은 말 그대로 이제 네. 구강 스캐너와 그리고 CT 촬영을 통해서 얻어진 이제 그림인데, 이 과정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모의 수술을 하는 단계입니다. 잃어버린 치아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회색깔 치아입니다. 그래서 이 치아를 만들기 위해서 이 안쪽에 임플란트 위치의 각도와 위치, 그리고 인접치와의 옆에 있는 치아죠. 옆에 있는 치아의 네. 각도 같은 걸 계산하게 되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금 보시는 빨간색으로 표현된 이 줄기 같은 건데요. 네. 이게 이제 이 아래턱에 있는 이제 치아 가장 중요한 신경입니다. 아, 신경관이요? 네, 신경관이라고 하는데, 네. 이제 임플란트 시술 시에 드릴이 이제 너무 깊이 들어가서 이 빨간색까지 위치가 되게 되면 흔히 얘기하는 임플란트 부작용, 그러니까 아. 신경 마비가 오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출혈이 너무 심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미리 계측하고 저기까지 들어가지 않게 안전한 길이와 각도를 다 계산하고 들어가는 과정을 미리 이제 모식도로 이제 보여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1단계까지 살펴봤고요. 전화 연결 후에 2단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앞니 임플란트 해야 된다고 이제 들었는데, 네. 혹시 치료 기간 같은 건 얼마나 걸리는지. 앞니를 임플란트를 하셔야 되는데 기간에 대한 네네. 궁금증이 있으시군요. 예. 아, 모든 치과 의사들의 고민이 앞니 임플란트입니다. 예. 앞니 임플란트 시술은 사실 오래되긴 했지만 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사실 어렵기도 하고요. 그리고 환자 입장에서도 그리고 앞니에 대한 치료는 가장 중요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딱 보이는 부분이라도 네, 모르겠어요. 예. 보이는 부분인데다가 네. 임플란트 시술을 받으시는 이유가 결국에는 이제 치아가 상실된 거죠. 네. 네네. 네, 그래서 상실돼서 바로 이제 치아를 끼워 넣어야 되는데, 임플란트 시술의 성격상 수술하고 나서 몇 달 동안 거기에 임시 치아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예전이나 지금이나 많이 달라진 이유가 시술된 임플란트 치아의 각도를 정확하게 계산하고, 그리고 잇몸뼈의 두께나 강도까지 계산을 하게 되면 새로 시술될 임플란트 치아의 강도를 미리 더 확실하게 증가시킬 수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에 그 위에 들어갈 치아까지도 당일날 올리거나 최소 예전에 3개월에서 6개월이 걸렸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당일날 완성이 되기도 합니다. 네. 제가 다른 치과에서는 한 5개월, 6개월 이렇게 걸린다고 들었거든요. 네. 근데 더 빨리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잇몸뼈의 상태를 봐야 알겠지만 잇몸뼈의 각도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께 그리고 강도를 조금 더 정밀하게 계산하고 들어갈 각도를 잘 계산해주면 치아를 올릴 수 있는 기간을 훨씬 더 단축할 수 있습니다. 네. 네. 뼈 이식 같은 것도 얘기를 들었었는데, 네. 그것도 해야 되는 거예요? 뼈 이식의 경우에는 정확한 진단이 좀 더 필요하긴 한데요. 이를 빼신 지가 얼마나 되셨을까요?
한 4개월 정도. 4개월 정도요. 4개월 정도 지났으면 잇몸뼈가 어느 정도 조금 아물었다고 볼 수 있고요. 만약에 경우에 따라서 잇몸뼈가 너무 얇다면 수술 도중에 이제 임플란트 시술을 이제 하면서 뼈 이식도 동반하고 그리고 강도가 잘 나온다면 미리 계산되고 그리고 계획된 치아대로 치아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네. 네. 더 궁금하신 점 없으신가요? 예. 그 윗니할 때 되게 위험하다고 하던데 괜찮은 거죠? 윗니라서 위험하시다고요? 윗니 이렇게 임플란트 할 때는 이게 신경 건드려서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윗니는 윗니대로 이제 신경보다는 네. 이제 상악동이라고 해서 이제 얼굴뼈 옆에 이제 여러 가지 해부학적인 구조물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앞니라고 하셨잖아요. 네. 네네. 네, 앞니기 때문에 사실 그런 위험보다는 임시 치아, 그러니까 치아가 나중에 올라갈 때 굉장히 이쁘게 이제 실제 자연 치아하고 똑같이 돼야 되는데 임플란트 시술 전에 치아가 들어갈 걸 미리 어느 정도 디자인을 해놓고 거기에 맞는 임플란트 시술, 그러니까 유도 장치나 그리고 치아 각도를 계산하고 해야 안전하게 시술될 수 있습니다. 네. 네. 오늘 궁금증 해결에 좀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예, 점이 반갑습니다. 궁금하세요? 예. 예. 저희 남편이, 네. 이쪽 어금니 두 개를 뺀 지 한 1년 이상이 되었거든요. 아, 예, 예. 예. 그래서 지금 그 치과에 가서 진료를 해봤더니, 잇몸뼈가 전혀 없어서 뼈 이식을 해야만이 된다고 하는데, 아, 그 네. 과정도 너무 좀 복잡하고 수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많이 아프다고 선생님이 얘기를 하시니까 좀 겁이 나서 네. 예, 뼈 이식 과정이나 그 부작용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네요. 아유, 전화 잘 주셨네요. 네. 예. 지금 치아를 네. 이제 남편분께서 상실하신 지 한 1년 정도 되셨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때 어금니를 풍치가 와서 어금니를 흔들려서 뺐거든요. 예. 빼고 나서 이제 임플란트를 바로 하려고 하니까 잇몸뼈가 너무 부족해서 뼈 이식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때 바로 하지 못하고 좀 시간이 경과됐습니다. 너무 안타깝네요. 보통 이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치아를 상실하게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풍치 때문에 상실하신 경우에는 잇몸뼈의 소실, 그러니까 잇몸뼈 주변이 너무 이제 많이 녹아내리거든요. 그러면 결국에 이제 임플란트 시술하기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그 주변에 이제 건물을 짓기 위해서 땅을 잘 만들어야 되는 것처럼 네. 주변에 땅을 잘 만들어놓은 기초 공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땅을 잘 만들어 놓고 그리고 잘 만들어진 땅 위에 정확하게 계산된 임플란트 시술을 받아야 이제 완벽하게 시술이 완성되고 그리고 그렇게 해야 임플란트가 오래 갑니다. 그래서 1년 정도가 되셨으면 잇몸뼈는 이제 재생이 많이 안 됐겠지만 위에 있는 잇몸, 살은 많이 재생이 됐을 거거든요. 그 상태에서 안에 있는 잇몸뼈의 모양이나 형태를 다시 복구를 잘 해주고 그리고 계산된 대로 정확한 각도의 임플란트 시술을 받으시면은 아무 문제 없이 다시 예전처럼 이제 네. 식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혹시 이게 네. 부작용 같은 거는 있을 수 있나요? 부작용은 이제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임플란트 시술에 생기는 부작용이 여러 가지가 많은데 이제 정확하게 계산되고 그리고 시술 위치를 잘 준비를 잘하면 부작용은 거의 이제 최대한 낮출 수 있습니다. 제로에 가깝게 낮출 수 있습니다. 네. 굉장히 희망적으로 말씀 많이 주셨네요. 네. 도움 예. 많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투시 임플란트 2단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단계는 이제 수술 계획을 좀 세우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2단계에 대한 설명을 좀 들어볼까요? 네. 2단계는 이제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네. 이제 치아가 들어갈 위치를 계산을 네.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안쪽에 들어갈 임플란트 위치나 각도를 설정하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치아의 간격 그리고 위에 치아의 높이 이런 거를 네. 다 계산하는 단계를 하고 그리고 기공센터에서 이렇게 오더를 주면 담당 의사가 그걸 승인해주면 그 단계에서 시술 전에 만들어질 유도 장치가 제작되는 단계가 2단계입니다. 네, 투시 임플란트 과정 2단계 그럼 저희 영상 준비된 거 있는데요. 네. 영상 보면서 설명 들으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보면서 설명 듣겠습니다. 네.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제 상실된 치아가 이분은 이제 크게 3개거든요. 저렇게 네. 3개의 치아가 상실된 모양인데 들어갈 위치와 그리고 옆에 있는 치아의 간격을 계산해서 네. 아름다운 치아 3개 모양을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네. 거기 그 치아들을
위치할 그리고 지탱해줄 임플란트 뿌리의 모양을 지금 저렇게 디자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빨간색 줄기처럼 보이는 게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신경관이고요. 저기를 지나지 않거나 거치지 않게, 닿지 않게 최대한 안전한 거리를 확보하고 그리고 위에 들어갈 임플란트 치아를 지지할 이제 아주 좋은 각도를 계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아까도 전화 주신 분이 있으셨는데 예. 저분이 앞니를 아. 이제 상실하신 분이 있다 이제 사진 보여드릴 건데 네. 저렇게 미리 들어갈 치아를 디자인을 다 하고 그리고 들어갈 치아의 각도, 임플란트 뿌리의 각도를 다 계산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네. 치아를 지탱할 흰색으로 표시된 모습이 이제 들어갈 치아의 형태, 안쪽에 있는 지대주라고 하는 건데요. 예, 저렇게까지 다 디자인을 돼서 한꺼번에 디자인이 다 되고 제작까지 미리 다 완성이 됩니다. 네. 위치는 물론이고 뭐 치아 모양 형태까지 굉장히 세부적으로 정교하게 제작이 되네요. 네, 그렇게 앞니 같은 경우는 이쁘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획을 잘 잡는다고 해도 또 걱정하는 분들 계시거든요. 네. 네, 항상 이제 그런 부분들은 환자뿐만 아니라 의사들의 고민이고요. 예, 수술에 대한 부작용이나 그리고 실패는 의사들도 경험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투시 임플란트를 통해서 시술 도중에 그리고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차단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도 장치를 통해서도 모든 게 다 계획이 되어져 있지만 네. 시술 도중에도 임플란트 전용 투시 장치를 통해서 안전하게 시술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해서 부작용을 최대한 낮추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투시 장치 영상 활용해서 2단계까지 계획을 세웠다면 이제 3단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성공 여부가 결정이 되는 단계가 아닌가 싶은데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실제 시술 네. 단계죠. 네, 실제 시술 단계 화면 보면서 저희 또 설명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3단계네요. 미리 다 만들어진 유도 장치가 지금 입안에 이제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보시다시피 이제 환자가 굉장히 이제 편안해하고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 아직 절개도 들어가지 않은 상태고 마취만 살짝 돼 있고 저렇게 안전하게 입안에 미리 제작되어진 유도 장치가 저렇게 입안에 끼워집니다. 아, 네. 저기 안에서만 수술이 되기 때문에 절대 부작용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 과정은 마지막에 임플란트가 실제로 식립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네. 이제 전체적으로 보이시다시피 이제 편안하시고 입안에 물도 고이지 않고 피도 나지 않기 때문에 아. 굉장히 편안하게 마무리가 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저렇게 실제로 임플란트가 마지막에 식립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 출혈이 거의 없다는 것도 굉장히 장점인데 지금 화면을 보니까 입안을 직접 보면서 하니까 아무래도 더 좀 시행착오나 이런 위험도가 더 적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좀 정확하게 진행이 더 될 것 같은데요. 네. 그 투시 임플란트의 장점인데요. 아까도 이제 네. 설명드렸지만 미리 계획되어진 유도 장치를 뿐만 아니라 네. 이제 임플란트 전용 투시 장치를 통해서 시술 도중에 의사가 보는 화면과 그리고 이제 실제 구강 내를 비교해 가면서 절대로 해부학적인 이제 구조물 옆에 있는 치아라든지 아니면 네. 신경관을 건드리지 않고 안전하게 수술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수술 과정을 또 한번 영상으로 봐보겠습니다. 네. 투시 임플란트 수술 과정 보면서 설명 들어볼게요. 네. 이제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왼쪽에 있는 거는 이제 제가 이제 환자를 수술할 때 보는 장면인데요. 네. 실제로 이제 임플란트를 시술하기 위해서 이제 드릴이 들어가고 그리고 옆에 있는 치아의 각도 같은 걸 계산해서 지금 직접 확인하는 과정이고요. 오른쪽 네. 화면은 이제 실제 시술하고 있는 영상인데 보시다시피 제가 시술하면서 시술되고 있는 이제 입안을 보면서 그리고 왼쪽에 있는 화면을 동시에 비교해가면서 안전하게 시술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조금 더 체크를 하는 거죠. 저렇게 되면 미리 계획된 유도 장치에다가 그리고 옆에 있는 치아까지 다 확인하고 실시간으로 엑스레이를 보면서 확인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부작용도 줄일 수 있고 출혈도 네. 줄일 수 있습니다. 네, 계획대로 위치를 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적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투시 임플란트 수술 과정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그럼 실제로 이제 치료하신 사례 중에서 비교적 예후가 좋은 사례들이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보면서 설명 더 들어볼게요. 예. 네, 비교적 예후가 좋은 사례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분은 이제 굉장히 젊으신 30대 중반의 남성분이신데요. 아, 네. 보시다시피 왼쪽에 웃으시는 사진을 보시면 아주 이제 이도 많이 빠져 있고요. 사회생활을 하기 네. 힘드실 정도로 이제 고통을 그쵸, 많이 받아오셨는데 30대 중반이신데 네. 빨리 손상되셨네요. 이제 게다가 또 이제 네. 미혼이셔서 네. 이제 치과 치료 자체에 대한 공포심이 너무 심하셔가지고 이제 오랫동안 이제 공포심 때문에 미루시다가 내원을 하신 경우였는데 네. 오른쪽 화면 보시다시피 이제 계획되어진 각도대로 임플란트가 여러 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치아까지 당일에 다 완성이 됐고 앞니는 이제 세라믹 치아가 당일날 다 완성이 돼서 이제 환하게 웃으시는 모습을 이제 보시고 계십니다. 네, 이게 앞니라 그런지 더 이렇게 인상이 더 좋아 보이는 것 네. 같아요. 자, 다음 사례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이분도 이제 어금니와 앞니가 동시에 상실되신 경우인데요. 임플란트 치아들이 이제 하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앞니는 저렇게 이제 세라믹 치아로 다 바뀌어져 있는데 임플란트 치아 개수만큼 심은 게 아니고 이제 임플란트 치아 개수가 브릿지라고 해서 위에 상부 치아는 조금 이제 정상적인 형태대로 다 많지만 임플란트는 최소한으로 해서 어금니는 다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임플란트 개수는 조금 더 치아보다 적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브릿지라고 해서 안전하고 그리고 조금 더 이제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어금니까지 다 완성이 된 모습입니다. 네. 자, 다음 사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분은 이제 아까 이제 실제 2단계 단계에서 네. 보신 실제 환자분이신데요. 앞니 4개를 상실하셨던 분이고 그리고 당일날 아까 이제 디자인되어 있는 치아를 보셨던 것처럼 네네. 이제 앞니 4개를 디자인을 미리 하고 안에 들어갈 임플란트 위치 다 설정하고 그리고 임시 치아를 지탱해 줄 지대주까지 제작을 미리 해서 당일날 수술 이후에 4개 치아가 동시에 다 완성이 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입고 계신 옷도 지금 이제 똑같이 계시고 시간 차이도 이제 실제로 시술 시간 15분 정도밖에 안 걸렸고요. 네. 임시 치아가 제작돼서 완성되는 것까지 한 2시간 내외로 다 이제 끝나신 70대 남성분이십니다. 훨씬 젊어 보이시는 것 같아요. 또 어르신들은 치아가 건강해야 골고루 씹어 드셔서 영양소도 더 많이 섭취할 수 있잖아요. 네,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자,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02-6676-0114번 전화 주시거나 샵 8182번 문자 주시면 저희가 궁금증 해결에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플란트, 일반 임플란트와 지금 투시 임플란트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저희가 좀 비교를 해보면 투시 임플란트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네. 네. 그 일반적인 임플란트 시술은 사실 오래되어온 이제 시술 방법인데요. 이제 많은 발전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까지 발전이 됐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차이는 시술 횟수의 차이입니다. 임플란트 시술하면 보통 이제 오래 걸린다. 그래서 아마 1년이 걸렸다, 뭐 그렇죠. 2년이 걸렸다 네. 하시는 말씀 이제 주변에서 많이 하시는데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계획을 실제로 하더라도 와 그리고 수술 상황이 이제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정상 이제 시간이 길어지고 치료 기간이 길어지게 되는 건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100% 다 디지털로 계획이 되기 때문에 시술 횟수 그리고 치료 기간까지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네, 예전에 저는 치과에 가면 그 본뜨기를 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그 과정이 지금 이제 생략이 되고 디지털로 바뀐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예전에 이제 치과 치료를 받으실 때 가장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네. 수술보다 수술보다 더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이제 입안에 고무로 된 인상제라고 해서 이제 본 뜨는 과정인데 네. 이 과정이 왜 힘드냐면 사실 7, 8분 정도 고무 인상제가 굳을 때까지 물고 계셔야 되는데 네. 이 과정에서 목에 좀 넘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네. 구역질도 심하게 그렇죠. 하시고 이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아까 이제 설명드린 것처럼 디지털로 카메라로 다 촬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네. 빠르고 정확하게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준비하신 그 자료 보면서 설명을 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임플란트와 투시 임플란트 차이를 좀 볼까요? 일반적인 임플란트는 이제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까지는 다 똑같은데 수술을 네.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실밥도 풀고 그리고 본을 뜨는 과정 좀 전에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본 뜨고 그리고 다시 임시치아를 제작해서 최종 접착하는 단계까지 보통 짧게는 6번에서 그 이상까지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투시 임플란트는 미리 3D로 다 3차원으로 계산을 해놓고 정밀 진단 준비만 끝내 놓으면 수술 당일날 수술 및 그리고 임시치아까지 접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2단계에서 어느 정도는 수술이 다 끝나는 거고요. 그리고 3단계에서 이제 확인하고 최종 점검하는 단계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반 임플란트, 투시 임플란트 차이를 좀 살펴봤고요. 전화 연결해서 또 궁금증 해결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예, 예. 네, 반갑습니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아까 이야기했는데요. 예. 전화 연결이 아까 되셨었나요? 아니, 네, 저희 사전에 뭐? 전화 연결했을 때 방송 중에 지금 선생님하고 상담을 다시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선생님한테 한번 궁금하신 점 여쭤보시겠어요? 예. 제가 이빨이 안 좋아가지고 네. 어떻게 치료를 받았으면 좋겠는가 물어보려고요. 네. 네, 선생님 어떻게- 말씀하세요. 예, 어떻게 안 좋으신가요? 운니가요. 예. 저 3개가 빠졌었는데 앞에 네. 예. 그것이 옛날에 거기다 이제 3개를 했어요. 그냥 옛날 임플란트 아닐 때. 브릿지 같은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브릿지가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게 네. 다른 이빨에다 송곳니 같은 데가 걸어가지고 예, 그게 브릿지인데 이제 임플란트 시술 그렇게 말고 했는데 이제 예.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예.
아, 그게 어떻게 이상하게 되면 막 아파 죽겠어요. 손본지 있는 데가. 아, 이제 흔들리고 이제 그쪽으로 식사를 하시기 힘든 상황이신 거죠? 예, 예. 흔들린 것까지는 아닌데 입력이 막 붓고 다른 것은 괜찮은데 그 치과에 가보니까 이빨을 다 빼고 다시 하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화해봤어요. 아, 최근에 이제 치과에 방문하신 적이 있으신가 봐요? 아니 아프니까 가봤는데 그냥 아직은 괜찮으니까 더 이따가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내가 이제 궁금해서 전화해본 거죠. 아, 그 예전에 이제 지금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치아 3개 정도를 이제 상실하셔서 그 주변 치아로 이제 브릿지 치료라고 해서 이제 깎아서 옆에 치아를 거은 걸 말씀하시는 거 맞으시죠? 예, 예. 그 의치라고 그랬다. 그것보다 의치라고 그러는데? 네, 맞습니다. 그것도 의치의 일종이기 때문에 이제 고정이 돼 있는 형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어금니에도 그게 하나 없어갖고 어금니까지 같이 끼었다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어금니에 임플란트 시술이 안 되는 경우에 예전에 그렇게 이제 시술을 많이 하셨었어요. 네. 네, 지금 이제 선생님 그쪽에 이제 붓고 이제 염증이 생겨서 아프신 거죠? 그렇죠. 네. 염증이 생겼다고 그러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네, 이제 그 브릿지를 이제 치료를 잘 하셔야 되는데 치아가 여러 개 상실이 되셨을 테니까 아마 그 브릿지를 그러니까 이제 뜯어내면 아마 주변 치아에는 임플란트 시술이 필요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빨을 빼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기존 치아를 내가 그래서 지금 네. 전화해봤어요. 네, 이번에 이제 빼실 치아도 그렇고 아마 브릿지를 하셨으니까 최소 옆에 치아 2개 이상이 이제 빠져 있는 상태이실 텐데 이번에 네. 뺄 치아까지 합치면 결국에 그쪽은 어느 정도의 임플란트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흔들리는 치아나 또 아픈 치아를 포함해서 여러 개의 임플란트 시술이 필요한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정밀적으로 진단을 잘 해서 반드시 그쪽에는 아마 임플란트 시술이 필요할 걸로 좀 생각이 됩니다. 네. 네. 그 치료를 네. 제가 좀 받고 싶은데 아, 저희가 방송 끝나고 그 안내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전화 그 주셔서 병원에 좀 가서 네. 받고 싶다 이거예요. 저는. 네, 네. 전화 끝나고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투시 임플란트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희 아까 일반 임플란트랑 비교를 했었는데요. 조금 비교하면서 설명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투시 임플란트와 일반 임플란트죠. 예, 일반 임플란트와 예. 투시 임플란트의 차이는 이제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이제 시술 횟수, 치료 기간의 차이가 이제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이제 중요한 이유는 디지털로 처음부터 끝까지 준비부터 마지막 단계까지 모두 디지털로 진행이 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시술 방법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네. 예전에 수술 방법에서 이제 준비가 안 됐을 때는 잇몸을 많이 열어서 그 안쪽에 있는 형태, 잇몸의 형태라든지 뼈의 형태를 직접 의사가 눈으로 확인하고 적절한 위치를 찾아서 임플란트를 심고 다시 꼬매는 과정을 거쳤었는데 네. 3D로 모든 걸 다 계산을 해놓고 투시 임플란트를 통해서 시술을 할 때는 잇몸을 절개를 하더라도 아주 최소한만 절개를 하게 되거나 네.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절개 없이 임플란트를 그 위치에 바로 식립을 하게 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잇몸을 이제 열고 꼬매는 과정이 이제 생략이 되니까 시술 횟수뿐만 아니라 치료 기간도 많이 단축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위치를 찾아서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으니까 치료 식립 개수죠. 임플란트를 네. 몇 개 심냐에 따라서 이제 치료 비용도 달라지게 될 수가 있는데 네. 중요한 부분에만 심을 수 있기 때문에 치료 개수를 최소화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사람 예측에만 있었던 것들이 조금 더 모의 계획이 동반돼 가지고 확실해지는 그런 과정이네요. 자, 그럼 투시 임플란트 치료 사례 보면서 저희 설명 더 들어보도록 할게요. 비교적 예후가 좋은 사례 준비하신 거 보여주실까요? 예. 네. 투시 임플란트 사례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이분도 이제 아까 보여드린 분처럼 굉장히 젊으신 분인데 앞면에 이제 비대칭까지 오셨던 거죠. 이제 어금니가 없으시니까 자꾸 이제 식사 습관이 이제 잘못되셔서 이제 한쪽으로만 식사를 하시게 되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아래턱이 앞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치료 전에는 어금니도 없고 앞니도 굉장히 많이 상실이 돼 있었는데 네. 어금니의 중요한 위치에 적절하게 임플란트 시술을 받으시고 앞니의 세라믹 치료까지 다 완성이 돼서 네. 지금 이제 인상이 많이 바뀌셨던 이제 분입니다. 그러네요. 이분은 이제 윗니를 이제 임플란트 시술을 받으신 상태에서 내원하셨던 경우인데
이제 위쪽에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때 너무 힘들으셨기 때문에 아래쪽에 저렇게 치아가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틀니를 계속 사용을 해오셨었는데 네. 틀니를 이제 사용을 하시면서도 너무 불편하지만 네. 임플란트 시술이 너무 힘드셨기 때문에 네. 미루시다가 이제 내원하셨는데 보시다시피 아래쪽에 3D 투시 임플란트를 통해서 적절한 위치에 임플란트가 치아 개수보다 좀 적게 이렇게 완성이 되고 임시 치아까지 당일날 다 완성이 된 모습입니다. 몇 년째 참아오셨는데 네, 다행이네요. 자, 전화 연결해서 궁금증 해결에 또 도움드리겠습니다. 026676-0114번 샵 8181번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떤 네. 점이 궁금하세요? 그 앞니가 네. 좀 많이 유실돼가 좀 브릿지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예. 이게 치아가 빠진 지가 오래되니까 위에 잇몸뼈가 많이 없어서 네네. 임플란트 시술이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런 때는 어떻게 치료가 가능한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가지고. 네, 선생님 가능하실까요? 네, 지금 그 앞니가 빠지셔서 예전에 임플란트 네. 시술 말고 이제 브릿지 시술을 받으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몇 개 정도의 치아가 브릿지가 되어 있으신 상태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금 앞니 4개가 없는 상태고 그 옆에 그 송곳니 네, 두 송곳니죠. 개를 가지고 이렇게 송곳니 네. 한쪽은 왼쪽은 송곳니 한쪽은 송곳니 앞에 있는 치아로 갖고 브릿지를 넣은 상태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번에 새로 브릿지를 교체하실 목적이신가요? 아니면 임플란트 시술을 원하시는 이유가 어떤 부분 때문에 이게 그러시는지? 지금 이 한쪽 치아가 네. 좀 많이 흔들려서 흔들리시는구나. 예, 계속 브릿지를 하고 있을 수가 없는 상태가 없을 것 같고 여기가 조금 그 뭐라 그러죠? 그 농이 생겼다 그래야 되나? 네, 맞아요. 티가 조금 많이 나서 네. 임플란트를 할 수 있으면 좀 해보고 싶어가지고요.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6개의 치아가 이제 브릿지가 되어 있는 경우에 이제 앞니가 6개가 이제 한 덩어리로 돼서 브릿지가 이제 되어 있으시잖아요. 네, 그 경우에 이제 양쪽에 걸려져 있는 송곳니의 치아에 임플란트 시술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미 빠져 있는 앞니의 4개에도 시술이 가능하긴 하지만 그쪽은 이제 조금 더 정밀 진단을 통해서 잇몸뼈의 두께나 높이 같은 거를 좀 봐야 되고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쪽에도 임플란트 시술을 적절하게 뼈 이식을 통해서 하실 수도 있고, 만약에 거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면 지금 염증이 생겨서 불편하신 그 송곳니 치아를 다시 복구시켜서 그 위치에 임플란트 시술을 하시면은 지금 6개의 브릿지의 형태하고 똑같고 오히려 더 이쁜 6개의 브릿지 임플란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럼 기간이 네. 어느 정도나 소모가 되나요? 이런 상태일 때는? 지금 이제 한 개의 치아가 아니시고 임플란트 브릿지의 경우에는 임플란트의 개수 그리고 잇몸뼈의 두께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능하다면 대부분은 하루나 일주일 안에 끝나긴 하지만 잇몸뼈가 너무 많이 소실이 된 경우에는 뼈 이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이제 불가피하게 조금 더 치료 기간이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치료 기간 동안 이 앞에를 뭐 이렇게 대체할 수 있는 뭐 그런 게 혹시 있나요? 네, 그럼요. 지금 그 부분이 치과 의사들이 가장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그리고 환자분들도 그 부분을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인데, 가장 좋다면 미리 이제 임플란트 시술을 잘 준비해서 세라믹 치아까지 끼우는 게 가장 좋긴 하지만, 네. 이제 그게 이제 불가피하게 이제 힘든 경우라면 이제 어쩔 수 없이 끼웠다 뺐다 할 수 있는 덴처, 그러니까 의치를 사용하셔야 되는데, 요즘에는 그 부분도 많이 개선이 돼서 말랑말랑하고요. 그리고 입안에 꼈을 때 다른 분들이 절대 알아보실 수 못하고요. 자연스럽게 이제 완성이 됩니다. 네, 고민 해결에 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아요. 네, 예, 예.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아, 예. 저는 이거 어금니가 hen 안쪽이 예. 이용 없이 통키도 없고 그러는데 흔들려요, 아내가. 아, 네. 근데 그걸 빼고 다시 심을 수 있는가 누구 말 들으니까 이 사랑니를 빼가지고 이 없는 데다 심을 수 어금니에다 심기도 한다 그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그 사모님 어금니가 지금 한 개 흔들리시는 건가요? 예. 그 한 개 흔들리는 치아를 이제 빼고 그 옆에 있는 사랑니를 옮겨 심으시는 걸 원하시는 건가요? 아니 그 이로는 못 심는 거예요? 이제 보통 네. 이제 그 이를 빼서 그 이를 다시 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많긴 하지만 지금 흔들려서 빼야 되는 경우,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고 보통 풍치라고 하거든요.
네, 풍치 때문에 치아를 발치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치아의 뿌리가 안 좋은 거기 때문에 그 치아는 사용을 못 하고요. 치아를 빼서 다시 심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다른 상황, 뿌리의 끝에 염증이 생겨 있거나 아니면 아까 이제 사모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니를 깨끗한 치아를 빼서 그 자리에 옮겨 심는 거지, 풍치 때문에 흔들리는 치아는 빨리 발치를 하고, 그리고 그 위치에 임플란트 시술이나 아니면 브릿지 같은 전통적인 방법도 있지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네. 도움이 좀 되셨나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예, 임플란트 앞에 이빨이 빠져갖고, 예, 그거를 이제 새로 했는데, 네네. 잇몸이 보여갖고,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고요. 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임플란트 시술 받으신 치아 앞쪽에 임플란트를 또 심으셨단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이제 이빨이 없어갖고, 예. 빼갖고, 예, 새로 했는데요. 예, 그 밑에 그 잇몸이 네. 없어져 버렸어요. 아, 잇몸이 이제 조금 없어져서 치아 밑에 이제 공간이 좀 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예. 아, 이제 그런 경우에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많은데, 네. 이제 그 부분에 이제 임플란트 시술을 원하시는 건가요? 아니, 그거를 잇몸이 좀 하고 가려지게끔 했으면 되겠다. 아, 네, 그렇게 하는 이제 수술, 잇몸 성형 수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잇몸이 너무 주저앉았을 때나 앞니의 경우에는 그 아랫니인가요? 그쪽 네, 말씀. 아랫니요. 네, 아랫니의 경우에도 이제 가능하긴 한데, 보통 이제 앞쪽의 경우에 너무 이제 보기 안 좋은 경우에는 그쪽에 이 치주 수술이라고 해서 잇몸 성형술이나 이식술을 통해서 네. 그쪽에 잇몸을 보강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위에 그 임플란트 있는 데가 그 손으로 보면 끼거든요. 아, 음식물이 끼신다고요? 예, 예. 네. 임플란트 시술 받으신 지 몇 년이나 되셨습니까? 한 4개월 됐는데. 4개월이요? 예, 예. 4개월밖에 안 되셨으면 네. 이제 치료 기간이 얼마 길지 않으니까 다시 네. 그 해당 병원의 원장님한테 말씀하셔가지고 그쪽에 이제 그 보철물, 그러니까 네. 임플란트 치아를 조금 개선을 시키면 음식물 네. 끼는 걸 막으실 수 있을 거예요. 예, 예.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짧게 전화 한 통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저는 이빨이 아래 어금니가 하나도 없거든요. 예. 그래서 그 전에 치과 갔으니까 이빨을 막 굽더라고요. 그래서 무서워서 못 갔고, 위에 하나 하고 위에 2개 하고 걸어서 의치거든요. 아, 예. 근데 이거를 뭐 아까 임플란트도 쉽게 한다 해서 무서워서 못 갔었는데 네.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고민이 있으면 많으시죠. 지금도 치과에 가면 이 앞니 빼야 할까봐 못 가거든요. 네. 앞니도 다 별로 안 좋은 상태니까. 지금 고민이 되게 많으시겠어요. 네. 지금 아랫니는 하나도 없으시고 위에님은 아니 아랫니 앞에 거는 있는데 예. 어금니가 없어요. 어금니가 없으시고, 어금니가 없으신 경우에 네.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데요. 네. 보통 어금니가 없으시니까 음식물이 결국엔 앞쪽으로 쏠리게 되고요. 네. 어쩔 수 없이 앞니를 씹으시다 보면 앞니가 빨리 더 손상을 받거든요. 네. 이제 그 과정이 반복되면서 결국에 시간을 미루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앞니까지 뽑게 네. 되는 경우가 많으시니까 최대한 빨리 어금니를 어쨌건 다시 복구를 시키시는 게 앞니를 보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제 길입니다. 네. 근데 말씀은 네. 그렇게 하시는데 네. 근데 매일 옛날에 이제 한 10년 전에 대놓고 다니는 데가 있었는데 온니를 가니까 갑자기 확 빼놔가지고 기절했거든요. 네. 그 어금니 쪽에 이제 임플란트 시술이 두려우셔가지고 그러시는 것 네. 같은데, 최대한 네. 빨리 어금니 쪽을 다시 복구시키신 다음에 네. 앞니 쪽을 치료하시면 아마 지금 걱정하시는 것만큼은 아닐 거예요. 네, 많이 도움 그러면 되셨기를 우회클릭도 바랍니다. 양쪽에 한 개씩밖에 없는데 그것도 임플란트로 할 수가 있어요? 네, 다 가능합니다. 네, 저희가 방송 끝나고 더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할게요. 전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제 임플란트 치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치과 전문의 이치중 원장과 함께 알아봤는데요.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건강매거진 2부 마칠 시간 됐습니다. 방송 끝난 후에도 상담 가능하니 전화 주시고요. 3부에서는 내시경과 레이저를 이용한 척추질환 치료법 알아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